자, 그러면 오승영 전남대 교수와 함께 국민의당 압승으로 끝난 20대 총선 결과를 분석하고 향후 정치 지형에 대해서도 전망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번 총선 광주 전남 지역은 국민의당은 완승을 했고요. 더민주는 참패를 했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우선 광주 전남 지역에서 제1야당,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제1야당에 대한 호남 민심의 엄중한 준엄한 심판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직접적으로는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한 호남인의 민심이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호남의 지지를 얻지 않으면 대선 후보로서 불출마 그리고 정계 은퇴까지 생각한다고 했는데요. 그에 대한 호남의 응답이었던 것 같습니다. 막판 문재인 전 대표의 호남 방문이 큰 역풍으로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네, 더민주가 수도권에서 승리를 거뒀지만 텃밭인 광주 전남에서는 국민의당에 송두리째 내주게 됐는데요. 수도권과 다른 지역 민심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수도권과 호남의 민심이 크게 다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1당에 대한 심판이라는 측면에서는 동일한 맥락에 있는 것 같습니다. 수도권 지역에서는 집권당인 제1당 새누리당에 대한 민심의 심판이 이루어졌고요. 새누리당을 선택할 수 없는 지역에서는 제1야당이라고 할 수 있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민심의 준엄한 심판이 이루어졌고 이번 20대 총선은 제1당에 대한 심판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한 맥락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문재인 안철수 두 차기 대권 주자에 대한 명함 완전히 갈렸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분석해 주시죠. 원래 호남의 민심은 현역 의원에 대한 물갈이 욕구가 강했었습니다. 그렇지만 문재인 대표가 이번 총선의 의미를 본인의 대선 후보로서의 자질, 비전을 걸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호남 민심이 응답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 호남이 문재인 전 대표를 지지하지 않음으로써 문재인 전 대표의 대선 후보로서 전망은 굉장히 어두워졌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안철수 대표는 호남을 기반으로 해서 정당 지지에서도 더불어민주당과 대등한 성적을 이번 20대 총선에서 거둠으로써 앞으로 야권 내 유력한 대선 주자로서 가장 지배적인 유리한 위치에 섰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향후에 광주 전남은 물론이고 전국적으로 대대적인 정치 지형 변화가 예상이 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두 가지 가능성이 다 동시에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지난 2006년 제4회 지방선거와 마찬가지로 그때는 2007년에 대선을 앞두고 대통합민주신당으로 다시 야권이 재통합이 됐었는데요. 이번에도 내년 대선을 앞두고 야권이 재통합할 가능성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지난 13대 총선 이후 대통령 선거 과정처럼 다자필승론으로 가면서 야권이 끝내 분열함으로써 결국은 대선에서도 패배하는 그런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데 그 두 가지 가능성이 동시에 다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국민의당으로 봐서는 우리 지역에서는 전폭적인 지지를 해줬는데 일각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호남 자민련으로 끝나는 게 아니냐라는 걱정도 있고요. 또 확실한 캐스팅 보트를 잡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지역에는 어떻게 좀 호재를 좀 작용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선 국민의당 지지가 현역 의원에 대한 승인은 아니고 정당을 교체했다는 호남의 제1당을 교체했다는 의미가 가장 큰 것 같고요. 국민의당이 앞으로 큰 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호남 1당으로서 국민의당은 더불어민주당이 원내 제1당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과의 협력과 공조라는 또 하나의 과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서